눈물의 여왕 14화가 공개되며 드라마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자금의 실종과 홍예인의 기억 상실에 더불어 백현우까지 감금되며 마지막 회차인 15, 16화에서 폭발적인 스토리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할 얘기가 많으니 바로 예고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걱정했어. 병상에 누워있는 홍예인과 많이 걱정했다는 백현우의 대사가 들리는데요. 아마도 기억을 잃은 채 백현우에게 면회를 간 홍예인에게 걱정했다고 전하는 장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여기 홍예인이 기억을 잃기 전 작성한 수첩을 확인하는 남자의 손이 보이는데요. 먼저 이 남자는 윤은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회차에서 윤은성은 버건디색의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 옆을 자세히 보면 버건디 색상의 옷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윤은성이 수첩을 읽는 장소는 바로 홍예인의 병실입니다. 처음엔 백현우가 감옥에 갇혀 수첩을 읽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홍예인은 수술이 끝나고 직접 전해달라며 백현우에게 수첩을 줬었는데요. 백현우가 갇혀있던 감옥의 이 장면을 보면 예고편 속 장면과 유사하게 좌측에 창문이 보이고 침대 프레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현우의 침대 프레임은 흰색으로 도색되었던 것과 달리 예고편 속 프레임은 철제 프레임으로 보이는데요. 홍예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의 침대 프레임이 이와 같은 메탈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커튼이 두 가지 색상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홍예인 병실의 커튼과 같은 방식이죠. 다시 말해 홍예인에게 그 수첩을 전달하는 데까진 성공했다는 것인데 아마도 백현우에게 면회를 가서 수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홍예인에게 전달을 했지만 그걸 윤은성이 가로채고 수첩을 읽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내가 너 지킬 거야. 그리고 윤은성은 그 수첩을 읽고 홍예인이 기억을 되찾는 것을 막고자 수첩을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윤은성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15화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비포 홍예인은 좀 외로웠겠네. 그리고 본가로 돌아온 홍예인은 마치 보란듯이 책상에 놓여있는 mp3를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먼저 이 mp3는 백현우가 물에 빠진 홍예인을 구해주기 전 백현우와 홍예인이 서로 처음 알게 된 운명적인 장치인데요. 자신을 구해준 것이 백현우인지 모르는 홍예인은 이 mp3가 그들을 이어준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첩 안에 mp3와 관련된 내용을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걸 알게 된 윤은성이 또다시 홍예인의 기억을 조작하고자 마치 이 mp3를 자신이 주운 것처럼 말하고 홍예인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전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 mp3는 삼성 YP-U6, 옙6로 불리는 mp3인데요. 찾아보니 이 mp3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구화를 보면 홍예인이 mp3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호다닥 달려가는 백현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첫사랑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숨기고자 했던 걸 수도 있지만 mp3의 주인을 찾지 못한 백현우가 여기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녹음했고 그걸 홍예인이 들을까봐 막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홍예인이 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사라진 기억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도 보이죠. 우리 혜인이 독일 있을 때 직접 팔로우를 해줬어요. 범행 시간대에 운행한 버스 블랙박스도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백현우의 누명을 벗기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홍예인의 가족들이 탐정사무소를 찾아간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변호인단만으로 백현우의 누명을 벗기기가 어려워 탐정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독일에서 홍예인을 살해하려고 한 사람들에 대한 단서와 백현우가 누명을 뒤집어 쓴 편송욱 사건에 대한 단서 모두를 발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백현우가 USB를 건네봤는데요. 이걸 건네주는 사람은 천다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현우가 USB를 받고 오른쪽을 쳐다보는 것이 천다혜이고 구도를 봤을 때 천다혜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홍수철일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서 홍수철이 등장하는데 카라가 있는 카라멜색 코트를 입었는데요. USB를 건네는 장면을 보면 같은 코트를 입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USB, 천다혜가 훔친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 가져왔던 USB는 아주 슬림한 편이었죠. 아마도 홍수철과 천다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복사본을 만들어뒀을 가능성이 높고 그 복사본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USB를 갖고 있던 천다혜의 남자친구는 천다혜의 사촌오빠로 위장하여 퀸즈마트의 재무이사로 근무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모슬이 혹은 윤은성과 동거래를 했을 것이고 그 증거를 USB에 남겨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USB는 백현우가 윤은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증거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죠. 네가 가져간 준호 USB 나한테 넘기고 넌 네 자식 잘 챙겨서 떠나. 어떻게든 꼭 나갈게. 역시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분노에 가득 차 보이는 윤은성이 보이죠. 그리고 천다혜를 쫓다가 결국 피떡이 되는 홍수철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USB를 건네주고 천다혜가 홍수철을 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 말했던 것처럼 복사본이 있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윤은성 일당이 이조원 때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는 홍수철의 모습을 보고 놀란 천다혜가 보이고 드디어 윤은성이 이조원 때 투자 사기를 저지른 증거를 제시하는 백현우가 보이는데요. 이때 홍예인의 표정을 보면 전혀 달가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기억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가슴이 좀 막 두근두근거리고. 하지만 백현우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이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점차 헷갈리기 시작하죠. 마지막까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 우린 또 만날 거야. 난 안 지치고 네 옆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백현우에게 면회를 온 홍예인이 보이는데요. 이미 윤은성에게 백현우가 살인자이고 스토커라는 얘기를 들은 홍예인에게 백현우의 이 대사는 진짜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린 또 만날 거야. 난 안 지치고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아마 여기서 백현우가 수첩을 전해줬을 것으로 추정되고 홍예인은 일단은 그 수첩을 병원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면이 중요한데요. 홍예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의아해하는 장면입니다. 눈물의 여왕에서 천장을 비췄던 것은 딱 한 장면이었죠. 바로 홍예인과 백현우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 함께 꾸몄던 아기방 천장에 붙여둔 별 스티커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별 스티커에는 1031, 즉 홍예인의 출산 예정일 10월 31일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죠. 1031은 홍예인과 백현우에게 가장 중요한 날짜였으며 홍예인은 아직까지도 핸드폰 비밀번호를 1031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031을 비밀번호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나 혼자 지내던 곳. 바로 백현우와 홍예인이 독일로 가기 전 함께 지냈던 오피스텔의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에는 13화 에필로그에 나왔듯 기억을 잃은 홍예인에게 백현우가 남긴 영상편지가 있죠. 네 남편이야.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남편이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지. 예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울면 안 되는데. 사랑해 혜인아. 사랑했고 사랑할게. 한국으로 돌아온 홍예인은 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났고 가족들은 홍예인에게 독일로 가기 전 네가 백현우와 함께 살았다며 거기서 짐을 찾아오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오직 백현우와 홍예인만 알고 있을 텐데 홍예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31을 누르고 오피스텔 문을 열게 되며 그 오피스텔에서 백현우가 남긴 영상 편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마도 이 내용은 15화 마지막쯤에 등장하거나 아예 마지막 회차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미회수 떡밥과 회사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미회수된 떡밥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물에 빠진 홍예인과 그녀의 오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 윤은성도 알고 있으며 마치 홍예인을 구해준 것이 자신인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홍예인과의 인연을 지어냈었죠. 당시 홍예인을 구해준 것이 백현우라는 사실은 이 드라마의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워지려면 윤은성이 물을 무서워한다거나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죠. 그렇게 홍예인이 의심을 품고 사실을 단편만 알고 있는 혜인 어머니, 현우 어머니, 그리고 백현우의 기억이 합쳐져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모스리의 계략이었던 것도 함께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이어진 고구마 100개의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죠. 두 번째 떡밥은 바로 홍예인의 큰아버지이자 홍만대 회장의 장남 홍범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범석은 계속해서 홍범자와 컨택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해외에서 킨즈의 주식을 계속 모으고 있죠. 현재 킨즈가와 윤은성의 지분차는 약 3.4%로 미미한 상황인데요. 만약 홍범석이 모으고 있던 지분을 홍예인에게 넘긴다면 이 지분율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벌가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킨즈 일가가 전 지분을 홍범석에게 넘길 수도 있죠. 때마침 홍만대 회장의 장남이기에 승계 명분도 뚜렷해서 경영권 인도가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은 홍진경과 아이들입니다. 홍진경, 조세호, 남창희는 눈물의 여왕 특별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눈물의 여왕 작가가 별그대 작가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별그대에서 홍진경은 홍혜인으로 등장했었죠. 이 연으로 특별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뇌피셜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떡밥이지만 현우의 누나 백미선은 연하 남편이 있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미선이 그 유학비를 대주고 있는 기러기 부인인 것인데요. 비자금 사건의 주요 인물인 미국으로 도피한 조이사,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준비 중인 백미선의 남편,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조세호, 남창희, 홍진경 등을 생각했을 때 조이사를 찾는 것이 백미선의 남편이며 그 인물들로 조세호, 남창희, 홍진경이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눈물의 여왕은 무려 4년 만에 TVN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마지막 회차인 15, 16화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9시 20분에 TVN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넷플릭스에선 조금 늦은 11시나 11시 반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